안녕하세요, 광테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부자가 되려면 빚을 갚지 마라입니다. 빚을 갚지 마라 라는 이 문구만 보면 완전히 미친 소리 같죠.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은 빚을 갚기보다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. 무슨 소리인지 갸우뚱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예전에 올린 영상에도 이미 언급한 거지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중 자본소득이 훨씬 쉽고 많이 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노동소득은 내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벌 수가 있어 한계가 있지만 자본소득은 내가 놀고 있는 시간에도 돈을 벌어다 줍니다. 그러므로 소득에서 자본소득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소득과 비교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자본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규모를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. 가장 간단한 방법이 대출입니다. 대부분 사람이 종잣돈이라고 하는 자본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여 집을 사거나 주식에도 투자하죠.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본의 크기가 커지게 되죠. 그래서 규모가 큰 부동산이 상승기가 되면 수익 액수가 억 단위로 커지게 됩니다. 주식도 볼까요?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종잣돈이 1억을 삼성전자우에 투자했다고 볼게요. 그러면 배당금을 세전 기준 3.5%로 잡으면 1년에 세전 기준 350만 원이라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. 현실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겠지만 규모의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들어 내 돈 1억에 대출 9억이라고 봅시다. 자본금이 총 10억이죠. 조금 전처럼 삼성전자우에 모두 10억을 투자하여 연 3.5% 배당금을 받았다고 봅시다. 그러면 세전 3,50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대출을 통해 자본의 규모가 커지게 하여 자본소득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. 대출을 이용하여 자본의 크기를 키워 자본소득을 키우는 것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이 영상의 제목인 부자가 되려면 빚을 갚지 마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. 많은 사람은 부자들에 대해 대표적인 착각이 돈이 많으니 부동산을 살 때 대출 없이 살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. 재밌는 점은 부자일수록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합니다. 다른 말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.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A라는 부동산을 10억에 샀다고 봅시다. 대출은 최대 대출 금액 5억을 빌리고 가지고 있는 10억 중 자기 돈 5억만 투자하였다고 볼게요. 요즘은 규제로 이렇게 대출이 나오기 힘들지만 예시로 보는 겁니다. 대출이자는 5%로 연간으로 보면 이자만 2,500만 원이죠. 액수만 보면 참 많아 보입니다. 5% 금리가 고정금리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이면 이자 금액만 2억 5천만 원입니다. 그런데 부동산이 10년 동안 5억이 올랐다고 봅시다. 이자 2억 5천만 원을 주더라도 2억 5천만 원이 남는 겁니다. 살 때 가진 돈이 10억이 있었으므로 두 채를 샀다면 수익이 5억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팔면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어 더 많은 돈을 투자도 할 수 있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. 세금 얘기가 들어가면 복잡해지므로 제외하고 단순히 자본이 커지면 좋은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빚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출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자본의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.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. 대기업의 임원이 아닌 이상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자본소득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대출을 빌렸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어찌할 거냐는 반론도 나올 겁니다.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. 계속 오를 줄 알고 레버리지도 투자를 하고 나니 타이밍이 안 좋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죠.
그러면 파산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출을 내더라도 완충작용이 필요한 대출 범위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. 제 기준은 이자와 원금 상환 금액이 월 저축 금액의 70%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시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세후 월급이 300이라고 보겠습니다. 생활비 150을 쓰고 남은 나머지 150만 원으로 저축한다고 할 때 이 월급에서 적정한 대출 정도는 150만 원의 70%인 105만 원이 나오는 대출 금액이 적정한 겁니다. 맞벌이의 경우 세후 500인 경우라고 가정해 볼게요. 생활비로 200을 쓰고 300만 원을 저축한다고 보면 21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. 소위 영끌했을 때 저축 금액을 모두 이자와 원금 상환에다 써도 되긴 합니다.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나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월급을 빠듯하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투자할 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심리가 흔들리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. 대출을 하더라도 저축 가능 금액의 70%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